엄지의 제왕에서 늘 운동을 맡아주시던 김선우 엄지. 오늘은 색다른 모습 앞치마를 하고 나오셨네요. 네, 당뇨 환자들에게 좋은 식단을 짜드리면서 제가 딱 발견한 음식, 아주 효과적인 당 조절을 도와주는 음식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것만은 꼭 먹어라. 네. 이것만은 꼭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네, 얼른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네. 엄지의 가지. 아니 근데 이 가지가 뭐 몸에 좋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가지가 당뇨병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가요? 가지는요, GI 지수가 바로 21이에요. 그렇게 낮아요. 네, 그만큼 이 혈당 지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혈당을 아주 천천히 오르게 하겠죠. 사실 이 가지는요, 100g당 16칼로리, 굉장히 대표적인 저칼로리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지에는요, 안토시아닌이라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 항산화 물질은요, 체내에서 유발되는 활성산소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고요. 또 인슐린의 생산을 높여주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네, 그리고 주로 이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100g당 포도에는 한 8mg 정도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자색 고구마에는 11.5mg 정도가 들어있고, 가지는 35mg이나 들어있으니까 가지의 효능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수 있겠죠. 전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 가지를 많이 먹어야겠네요. 가지로 어떤 요리를 해주실지 오늘 정말 눈여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가지는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우리가 올바른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영양소를 가진 식품이니까 이 가지로 올바른 식단 구성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재료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먼저 재료는 가지, 그리고 여기 현미밥, 같이였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하고 식초가 있겠습니다. 재료가 아주 간단하네요. 네. 자, 그럼 어떤 요리죠? 재료가 굉장히 간단한데. 네, 가지 현미 초밥인데요. 바로 흰쌀 대신 현미밥을 이용해서 탄수화물 섭취를 조금 줄여주고요. 당뇨병 환자들이 먹으면 아주 효과적인 좋은 똑똑한 밥이죠. 그래서 한번 오늘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깨끗이 씻은 가지를 3등분을 할 거예요. 3등분을 한 후에 다시 반을 자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밥을 뭉쳐서 안에 넣을 거니까 안에를 살짝만 이렇게 파내줄게요. 이렇게 아주 너무 깊숙이 파게 되면 찔 때 얘가 후들후들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밥이 들어갈 공간을 만드는 위해서 이렇게 살짝만 파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손질이 되는데 이 가지는 어느 정도나 찌면 될까요? 12분 정도 이 솥에다가 쪄주면 됩니다. 근데 왜 꼭 쪄야 되죠? 네, 가지에는요,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겐산이 들어있는데요. 생가지에는 클로로겐산 함량이 100g당 271mg인데 반해서요, 가지를 찔 경우에 클로로겐산 함량이 375mg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클로로겐산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가지를 잘 쪄줄 겁니다. 이렇게 좋은 가지가 익어가는 동안 이제 현미밥을 만들어야 돼요. 네, 이제 현미밥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흰 쌀밥이 거의 GI 지수가 90 이상인데에 비해서 현미밥 같은 경우에는 55 정도로 굉장히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뇨병 있으신 환자분들이 이 현미밥을 드실 때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이 당 조절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현미밥을 잘 지으신 다음에 밥에다가 올리브유 1스푼, 그리고 식초 1스푼을 넣어준 다음에 이제 골고루 버무려 줄 거예요. 네. 근데 초밥이니까 식초가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이 식초, 올리브유를 넣어서 더 약간 이런 뭐 몸에 좋은 긍정적인 막 그런 점이 있어서 초밥으로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효소가 위장에서 분비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화효소가 산성분을 만나게 되면 조금 작용이 억제됩니다. 네, 그래서 이 소화효소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을 서서히 올리는데 이 식초가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위에서 소장까지 음식이 넘어가는 시간을 늦춰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초를 조금 드시는 게 당뇨병 환자들이 식후 혈당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음식 중에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오메가6 기름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식용유가 오메가6 계열입니다. 그런데 올리브유는 귀한 오메가9 계열의 올레인산이 풍부해요. 그래서 이것은 내장 지방의 축적도 막아주고 인슐린 효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리브유가 그 당뇨에 상당히 좋은 기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 중에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 근데 혈당 때문에 빵을 먹기를 꺼려하죠. 네. 이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바로 올리브유에 빵을 찍어 먹는다. 레스토랑 메뉴. 유럽 임상 영양학회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그냥 빵을 먹었을 때 식후 30분 정도에 한 115 정도 오르던 혈당이 올리브유와 빵을 함께 먹었을 때는 혈당이 90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건강에 좋은 이 가지가 다 쪄졌습니다. 네. 맛있겠다. 네, 이제 이 가지를 이용해서요. 제가 초밥을 가지 초밥을 만들어 드릴 텐데요. 이 아까 속을 파내고 12분간 찐 가지에다가 이 현미 초밥을 적당량 덜어서 꽉꽉 뭉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꽉꽉 뭉쳐서 가지 위에다가 이렇게 올린 상태로 예쁜 초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끝이에요. 아, 네, 아주 간단하죠? 간단하네요, 예. 네, 다 같이 한번 시식해 볼까요? 네. 사찰 음식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의외로 커요. 간도 적당히 돼 있는 것 같아요. 야, 물이 많으니까 맛있네. 되게 부드럽고 부드러운데 현미의 그 식감이 있어요. 가지와 현미밥 맛있는데 이걸 둘이 같이 만나게 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가지와 현미의 궁합은요. 아주 완벽합니다. 그래요? 네, 가지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요. 현미에 조금 부족한 비타민 A를 보충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딱 건강식으로 챙겨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아도 또 너무 많이 먹거나 그러면 안 좋듯이 어떤 주의점이 있을까요? 가지는요, 좀 차가운 성질을 가진 음식이에요. 그래서 손발이 차거나 아랫배가 차신 분들, 그리고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섭취를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지 현미 초밥을 맛있게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뭔가 조금 여기 옆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박미경 엄지께서 이번에는 반찬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이 가지 현미 초밥과 곁들여서 드실 수 있고요. 또 당뇨병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반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리하는 한의사 박미경 엄지가 들고 온 반찬 재료입니다. 반찬 재료죠? 네. 궁금합니다. 네. 자, 이 재료는요. 제가 당뇨로 고민하시는 환자분들께도 정말 많이 추천하는 재료예요. 야, 기대가 됩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엄지의 치와! 카레 아니에요, 이거? 네, 향, 파래. 자, 가지 않습니까, 향이? 자, 이제 가죠. 제가 준비한 게 바로 파래입니다. 이 파래는요, 우리가 오늘 GI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GI 수치가 무려 16밖에 안 돼요. 정말 낮죠? 네. 그래서 당뇨 관리에 있어서 최적의 식재료가 됩니다. 그동안 이제 요리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반찬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어떤 반찬을 만들어 주실지 한번 기대가 큽니다. 맛있는 반찬을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 네. 자, 우리 당뇨 환자분들이 항상 드시고 싶었지만 피했던 음식 바로 전이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항상 뭐 칼로리나 이런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피하셨을 텐데 제가 당뇨 환자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반찬 파래 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료 설명 부탁드릴게요. 파래, 또 메밀가루, 달걀, 파프리카, 홍고추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물 반컵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파래하고 파프리카는 같은 크기로 이렇게 잘게 썰어왔어요. 근데 파래와 파프리카, 고추가 이게 어울린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음식들의 음식 궁합은 어떤가요? 네, 궁합이 의외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세 가지 음식을 함께 드시게 될 건데요. 파래에는 우선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베타카로틴이 항산화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혈관 안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걸 억제해주고 또 혈중 지질도 낮춰주기 때문에 당뇨 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몰랐네요. 네.
특히 이 베타카로틴이 지용성 영양 성분이기 때문에 네. 기름에 부쳐서 드시는 전으로 섭취하면 파래 속의 베타카로틴을 더 잘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파프리카와 함께 드시게 되면 파프리카의 비타민 C가 파래 속의 철분을 쏙쏙 잘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고추를 넣는 것도 이 매운 성분인 캡사이신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의 통증 수용체가 활성화되면서 에너지 대사를 조절해서 비만, 당뇨 억제에 다 도움이 돼요. 네. 그다음에 메밀가루. 메밀가루. 그렇죠. 이제 전이 되니까 이걸 좀 이게 뭉쳐야 되니까. 부침가루 넣으면 안 되나요? 메밀가루는. 우리가 보통 쓰는 게 밀가루고 부침가루도 왜 주재료가 밀가루인데 이걸 쓰지 않고 메밀가루를 쓰는 이유가 메밀가루가 GI 지수가 15로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메밀하면은 또 우리가 혈관 건강하면 메밀이다 그렇죠, 이런 말 그렇죠. 하는데요. 메밀 속의 루틴 성분이 혈관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에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계란. 만들기는 아, 쉽네. 이제 그냥 전 양념이. 부침개처럼 만드는 거잖아요. 다 네. 섞어서. 그다음에 물을 넣어줄 건데 먼저 조금 섞어볼게요. 먼저 좀 한 다음에 물량을 조절해야 되죠. 파래조는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었던 거. 그만. 이렇게? 전 바른 야. 거서 옆에서 바르바르 이렇게 너무 막 뺏어 맛있지. 먹으면 진짜. 엄마한테 듣자 맞고. 엄마한테 맞고. 근데 전 구울 때 그렇게 옆에서 먹으면 그렇게 얄밉다? 자, 달군 팬에 기름을 좀 두르고요. 비도 안 오는데 비 오는 것 같은 느낌. 잘생겼다. 가루가 많이 들어가니까 너무 좋네요. 건강할 것 같아. 예. 미산이. 밥 먹을 때 약간 부담감이 좀 있잖아요. 기름 들어가고. 근데 메밀가루를 이렇게 했으면 되네요. 오. 맛있겠다. 엄마 붙여드리고 오빠도 좀 해주고 애들 좀 해주고 싶은데 혹시 주의점 같은 거 있을까요? 파래에 요오드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드시고요. 너무 욕심내서 많이 드시지 말고요. 적당한 양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우, 이 향을 맡고 어떻게 욕심을 안 내겠어요.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자, 저희가 이제 혈당 읽기도 열심히 쓰고 또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서 열심히 당뇨병 관리를 하다가 보면 결국 당뇨병 약을 줄이고 또 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관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당뇨약을 끊으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셔봤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약간 뭔가 도인의 느낌으로 오셨는데요. 네. 자, 정확히 언제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나요? 당뇨병은 28살 때 당뇨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어느 날 이렇게 목에서 막 너무 갈증도 심하고 콜라를 앉은 자리에서 그냥 한 병씩 그냥 벌컥벌컥 마시고 네.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고요. 어느 날 봤더니 제가 까만 바지를 입었는데 여기가 하얗게 꽃이 폈어요. 어머? 하얗게 꽃이 폈어요. 어머? 하얀 꽃이 설탕꽃이었어요. 아, 설탕. 그 소변으로 예. 당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옷에 막 이제 새콤한 바지에 그냥 하얗게 꽃이 핀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제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혈당을 재셨나요? 재보셨더니 어떻게 예. 얼마 나왔어요? 혈당이 하이. 20대 당뇨병 진단을 받은 이상진 씨. 혈당 검사 결과 혈당이 하이? 과연 하이의 뜻은? 혈당이 하이. 하이요? 하이? 아니 나왔다는 얘기 근데 아니에요, 왜 그러면?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요? 초가 아니에요? 좀 모르겠어요, 선생님 뭡니까 이거? 뭐예요? 우리가 체열을 하면 정확하게 1200, 뭐 1500이다 수치가 나올 텐데 네. 혈당 측정기로 하게 되면 되게 5, 600이 넘어가면 더 이상 측정이 안 되니까 측정 불가로 하이. 높을 하이. 아니 그러면은 거기에도 너무 높으니까 이게 나온 거죠. 그러면은 600 이상이라는 소리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20대 때 어떻게 600 이상? 그러면은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을까요?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이제 일을 하면서 다녔는데 야간 경비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네. 나름대로 과자 중에서도 좀 그나마 이렇게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걔를 밥 대신 먹고 과자를 밥 대신. 초콜릿 같은 것들 이렇게 해서 에너지 뭐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 줄 알았죠 그때. 근데 전혀 당뇨에 대한 상식도 없었고 20대. 그걸 매일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매일 밥 대신 이렇게. 어쩌다 보면 아니라 밥 대신 먹었다라는 거예요. 예. 혹시 유전적인 것도 있나요? 혹시 부모님. 가족력이랄까? 네, 아버님께서 당뇨로 돌아가셨고 어머. 저희 어머님께서도 현재 당뇨를 와. 고생하고 계십니다. 가족력이. 자, 그러면은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20대였단 말이에요. 그럼 당뇨병을 진단받고 어떻게 하셨나요? 당뇨병 진단받고서 막바로 그냥 이제 그 약부터 먹고요. 네. 그게 약으로 잘 되지 않을 때는 인슐린의 도움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정적으로는 저는 이게 당뇨병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년 전에는 실명을 16년 전에는 실명을 실명까지 했어요. 실명은 되게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제 친구 중에서도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이 온 친구가 있거든요. 네. 당뇨병은 합병증이 정말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실명이 제일 먼저 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실명을 어떻게 이겨내신 거예요? 원래 실명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게 힘들 텐데. 쉽지 않죠. 어떻습니까? 어떤 합병증이 있으셨는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당뇨병성 황반변성도 있었고요. 네. 망막도 이상이 있었고 백내장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이제 당뇨가 걸리면서 몸에 나타난 그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나타났어요. 30cm 정도는 보이는 정도? 아니요. 그 이쪽 눈은 완전히 잃었고 네. 이쪽 눈은 이렇게 이게 바늘구멍 하나의 것으로 여기를 이렇게 봤는데 그건 거의 뭐 시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시력은 어떤가요? 잘 시력, 보이시나요? 예, 양한 1.0. 약 끊어진 지 얼마 되셨어요? 16년 됐습니다. 16년이요? 진짜 대단하신데요. 그렇다면 지금 혈당 수치가 정상이신 거예요? 네, 아침 공복 80, 식후 110에서 120. 와, 이거는 완전 정상이신 거죠? 예, 대단합니다. 자, 지금 뭐 저희만 놀라는 게 아니라 우리 엄지분들도 놀라고 계세요. 자, 지금까지의 말씀만 듣고 우리 권장상 엄지 어떠세요, 지금? 저는 이게 저희 뭐 증례 보고를 해야 하나 그런 정도까지 지금 굉장히 처음 듣고 나서 좀 놀라운데 어쨌거나 지금 망막합병증 말씀 주셨는데 네. 당뇨 혈당 조절이랑 제일 밀접한 합병증이 망막합병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600 이상 하이로 나왔다는 거는 사실은 처음에 인슐린 치료를 안 했으면 약으로 도저히 조절이 안 되셨을 상황이었을 거고 정말 망막합병증이 실명 직전까지 갔으면 그거는 아마 고치기가 어려웠을 텐데 아마 여러 가지 좀 또 운이 좋은 상황들도 같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단한 건 어쨌든 지금 약 다 끊으시고도 혈당 조절이 저렇게 잘 되신다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의 상태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당뇨약을 끊었습니다.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계신 이상진 씨입니다. 자, 궁금해지는 게 지금 우리 엄지님들도 지금 깜짝깜짝 놀라고 계신데 그러면 이상진 씨의 건강 비법이 무엇일까? 저희가 너무 궁금한데 그 건강 비법이 이렇게 큰 시크릿 박스 안에 지금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빨리 보고 싶습니다. 빨리 보고 싶죠? 궁금해요. 네. 공개합니다. 그거야. 엄지의 제왕! 잠깐 보세요. 무, 고구마, 당근, 감자, 양파, 우엉, 무슨 가루, 견과류. 너무 흔히 구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다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예요? 미숫가루 아니에요? 쌀겨입니다. 아니 근데 쌀기호 빼고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다 집에 있어요, 지금. 그냥 냉장고에 있는데 이게 비법인가요? 얘들을 대신에 열을 가하지 않고 네. 다 센 걸로 먹습니다. 생으로 먹는다고요? 네. 그리고
식사를 할 때 인슐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소화할 수 있는 음식들을 골라서 먹는다. 그렇다면은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온 지금도 그렇게 생으로 먹는 식단을 지키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도 이렇게 먹고 평생 저는 이제 이 식사를 갈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식사로 돌아가면 옛날의 몸으로 돌아갈 거라는 걸 너무나도 뻔히 잘 알아요. 밥은 안 드시고 쌀 겨만 드시는. 저는 얘가 밥입니다. 걔가 밥이에요. 고기는 안 그것도 드세요? 생으로 드십니다. 고기를 먹으러 갈 때는 고기만 먹습니다. 이상진 씨가 지금 생으로 드셨다는 이 재료들 실제로 당뇨병에 도움이 되는 재료입니까? 네. 여기 재료 하나하나를 보면 고구마 한 개에는 약 4g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의 16%에 해당합니다. 특히 고구마 섬유질은 다른 식품보다 흡착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장 속에 노폐물, 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더 잘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하고요. 그다음에 생고구마 자르면 하얀 진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얄라핀이라는 성분인데 장 운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당뇨병에 적이 되는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뿌리 채소 생으로 먹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뭐 당근, 뭐 고구마, 무 이런 건 종종 조금 먹거든요. 그런데 감자를 생으로는 감자 그러네. 감자 좀 그래. 그러네. 감자 조금 위험하다고 그러지 않나요? 감자 생으로 먹을 땐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특히 감자를 생으로 드실 때는 겉껍질이 왜 녹색으로 변한 감자가 네, 있어요. 맞아요. 약간 푸른빛 되면서 녹색. 또 싹이 돋아난 감자 있거든요. 맞아. 그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감자에 돋아난 싹에는 솔라닌하고 차코닌이라는 독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몇 끼니를 생으로 먹었을 때 소화 잘 시키는 분한테는 또 도움이 되지만 너무 소화가 안 되면은 우리 몸에 들어오질 못해요. 그럼 영양 불균형에 빠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혈당을 꼭 확인하면서 드시고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진 씨가 드셨던 식재료는 대부분 뿌리 채소입니다. 그중에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뿌리 채소가 따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요? 엄지님 시간이 없어요. 빨리 알려주세요. 아시겠어요? 너무 알고 싶어요. 네, 저 수많은 뿌리 채소 가운데 저희 선택은요, 바로 우엉입니다. 우엉이요? 네, 우엉은 네. GI 지수가 45로 뿌리 채소 중에서도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정도로 당뇨병에 아주 효과가 좋은 뿌리 채소가 되겠습니다. 이 좋은 우엉을 더 효과적으로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엉을요? 효과적으로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전 뭐 조림, 뭐 이런 반찬으로만 먹어봤거든요. 네, 그걸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네. 네, 우엉을 효과적으로 먹으려면 아침 공복에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복에. 예, 당뇨병 환자는 아침 공복 상태를 정말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과일 주스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요? 아침에 당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혈당을 올리는 음식이 들어오면 이 포도당 진폭이 엄청 커지면서 이게 일시적 저혈당 때문에 다시 탄수화물을 부르는 이 악순환이 거듭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복에 드시면 좋은 오늘 우엉 율무 스무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을 지켜줄 천연 인슐린 우엉율무 스무디. 재료 정말 간단합니다. 간단합니까? 네. 우엉, 율무, 우유만 준비하시면 되죠. 간단할수록 저희는 좋습니다. 네. 그런데 예. 우엉이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우엉에 들어있는 이눌린 성분은 체내에서 마치 혈당을 낮춰주는 인슐린 같은 작용을 하니까 당뇨에 상당히 좋은 식재료가 되겠습니다. 뿌리 채소는 굽거나 익히면 당이 축적되면서 혈당을 올리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파즙처럼 착즙만 하면 또 섬유소가 없어져서 혈당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무디 형태로 통째로 섬유소까지 함께 갈아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들어 제가 볼까요? 뭐 요리를 잘하는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 제가 만들 수 있으면 우리 국민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손이시구나.
나. 근데 우엉 보통 껍질 벗기는데 이거 껍질째 먹어야 되는 예, 건가요? 우엉 껍질에는 사포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네. 이 사포닌은 췌장의 세포의 지방을 없애고 막힌 인슐린 생구멍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껍질까지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우엉은 이렇게 껍질째 쓰시는 게 좋고 율무는 반드시 10시간 정도 불려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날 주무시기 전에 물에 담가 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갈아 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 우엉 가는데 율무를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율무는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한약재로 들어왔습니다. 율무의 효능을 인정받으면서 율무는 차로도 많이 마시고 흔히 집에서 밥을 할 때 넣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특히 율무에 함유된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혈전을 제거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당뇨병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코엑스노라이드라는 성분은 항암 작용과 면역력 증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 우엉과 율무를 함께 섭취하면 이뇨 작용으로 몸 안에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 대사질환에도 상당히 좋은 음식궁합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네. 모든 재료를 넣고 갈기만 하면 됩니다. 야, 저거 백기니 곱기가 있겠는데 약간 느낌이. 맛도 있을 것 같아요. 율무차 엄청 맛있잖아요. 이게 아침 식사 대용이기 때문에 포만감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탄수화물이 좀 있어야 되고 그 포만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선택했습니다. 대신에 혈당은 올리지 않아야 되겠죠. 요거 한 잔만 아침으로 먹어야 되는 거죠? 네, 한 잔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완성이 됐나요? 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대 느낌이네요, 딱. 그러니까 생식이죠. 근데 생식이를 삶거나 그렇지 않고 윤호는 10시간 불리고. 네. 수정 씨 일단 한번 맛을 보셔야 될 제가 것 같아요. 한번, 네. 영광입니다. 네. 자, 향은 우엉 향이 확 나거든요. 왜요? 저는 생으로 먹는다고 그래서 굉장히 거부감이 들 줄 알았는데 진짜 스무디처럼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약간 우엉의 향이 저는 되게 셀 줄 알고 걱정했는데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약간 우유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네요. 네, 아침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우엉 율무 스무디. 아침 공복 다스리기에 좋으니까 다 같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9세 업무인데요. 제가 20년 동안 고지혈증 약을 복용했는데 좋아지질 않아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궁금해가지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고지혈증과 함께한 세월만 무려 20년. 이젠 고지혈증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주인공을 찾아 경기도 안양시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청기누설 제보해 주신 분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69세 엄무희 씨. 계단에 올라가는데 막 숨이 차고 여기 가슴이 막 저릿저릿하면서 아주 숨이 차서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심장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고지혈증 약을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20년째 매일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 엄무희 씨.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차도는 없었고 불과 몇 달 전 받은 혈액 검사에서도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163으로 위험 소견을 받아야만 했다.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가슴이 막 쪼일 때는 어머 나 이래다 정말 죽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막 진짜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고지혈증으로 인한 가슴 통증과 손발 저림 증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져 갔는데 20년째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 고지혈증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기누설 한의사 한명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녀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천기누설 건강 멘토 한명화 한의사가 나섰다. 그러면 이제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데도 네네. 지금도 이제 혈중 지질 수치가 낮아지지 않는 그런 네네네네. 상태신 거예요? 좋아지질 않아요. 아, 문제가 있네요. 그죠? 도통 잡히지 않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한명화 한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지는데 고지혈증 약을 장기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 지질 수치가 개선이 되지 않고 네. 또 이 고지혈증 약을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비슷한 증상들을 경험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어머니 그럼 손발 저릴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네. 막 주물르죠. 막 주물르기도 하지만 이제 얼른 이게 절인 게 얼른 안 나면 막 저 드라기 그걸로다가 막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하면 조금 낫더라고요. 드라이기도 하세요? 네. 손발이 저릴 때 드라이어를 사용한다? 실제 관찰 영상에서도 다리가 저릴 때면 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쐬는 모습이 포착됐다. 조금은 황당한 응급처치법. 이대로 괜찮은 걸까? 드라이기 같은 온열 기기로 이 따뜻하게 해주는 건 좋은데 자칫 피부에 너무 가까이 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안전하게 매일매일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초간단 스트레칭. 다리를 넓게 벌린 뒤 몸을 한쪽으로 기울이며 옆구리를 늘려준다. 반대쪽 발 잡고 시선은 천장 보고 이렇게 양쪽을 번갈아 하루 10번 정도 반복하면 된다. 당장 지났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 종아리의 중간을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렇죠? 쥐가 났을 때 종아리의 중간 그리고 오금의 중간을 지압해주면 혈액순환이 잘 돼 쥐가 더 빨리 풀릴 수 있다는 것. 근데 이 고지혈증은 사실은 이런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음식? 맞아요. 바로 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냉장고를 제가 오늘 한번 봐드릴 거예요. 네. 자, 마음의 준비가 되셨죠? 깨끗하지는 못해서. 식습관 점검을 위해 드디어 냉장고로 향하는데 이제 냉장고에 왔는데 한번 냉장고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저분해가지고. 자,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놀라는 한명화 한의사. 그 이유는? 뭐가 엄청 많아요. 종이 한 장 들어갈 틈도 없이 음식들로 꽉꽉 들어차 있는 냉장고. 그럼 반찬을 한번 볼게요. 뭐 주로 드시나 한번 볼게요. 이거 뭐예요? 죽순 말린 거 삶아서 볶았어요. 네. 멸치. 새우고요. 네. 오징어채 볶은 거. 북어 인자. 북어 이렇게. 죽순부터 직접 양념한 북어까지 그녀가 즐겨 먹는 밑반찬을 꺼내놓는데 어머님, 요게 요 반찬에 공통점이 있네요. 네. 뭘까요? 글쎄요. 마른 음식이라는 거. 네. 왜 우리 생야채를 보통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버무려 두시거나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안 보이고 다 마른 반찬 위주로 해 드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이제 거의 혼자 있다 보니까 신선한 야채 같은 거 사다 놓으면 금방 상하고 다 먹지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시골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해가지고 가면 거기서도 우리 남편도 오래 두고 먹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런 음식을 많이 해요. 실제 매 끼니 마른 반찬으로 식사를 해온 엄무희 씨. 그녀의 마른 반찬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말린 버섯에 말린 애호박, 말린 고사리와 말린 취나물까지 채소라곤 온통 물기 하나 없이 바싹 말라 있었던 것. 이게 사실은 수분이 부족한 음식들이거든요. 어머니 그럼 물은 많이 드세요? 물도 뭐 많이 안 들죠.
어머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막 목이 마르려고 하는데 우리 몸에 수분이 적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이 세포는 수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막을 단단하게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 막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콜레스테롤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는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몸에 콜레스테롤이 더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지혈증이 안 좋겠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오히려 사실은 이런 마른 반찬보다는 좀 수분기가 있는 생야채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고지혈증을 악화시킨 냉장고 속 문제점. 마른 반찬 위주의 식습관. 요건 뭐예요? 여기를 어떻게 보면 돼요, 어머니? 이쪽으로. 아, 이거 닫고. 냉장고 문칸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뭔가를 확인해 보는데 이게 뭐예요? 어머니, 오, 양갱이 왜 이렇게 많아요? 슈퍼에서 쌀 때는 많이 사다 놓고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달달한 맛의 양갱 사랑에 흠뻑 빠져 있는 엄무희 씨. 마트에 진열된 상품을 보는 것 같아요. 한 300개도 넘겠는데요? 네. 양갱을 언제부터 이렇게 드셨어요? 이제 젊어서부터 많이 좋아해요. 또 우리 남편이 또 좋아하니까 저도 같이 따라서 먹게 되더라고요. 이걸 그러면 하루에 어떻게 드세요? 2-3개 많이 먹으면 그래요. 알겠어요. 양갱에 이어 계속해서 냉장고를 점검하는 한명화 한의사. 어머님, 일단 이 눈에 굉장히 확 띄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건물 매트들. 그래서 이게 뭘까요? 네, 그 은행 액기스. 액기스. 아, 이 각종 진액들이구나. 한번 다 꺼내 볼게요. 네. 냉장고 한 칸을 차지하고 있던 각종 진액들. 식탁을 가득 채울 만큼 그 종류도 다양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몇 년 줬을 몸에 좋다니까 담궜어요. 요건 까마중, 또 복곤자, 또 매실, 개복숭아, 또 민들레 액기스. 요게 다예요. 또 있죠. 또 있구나. 지금까진 빙산의 일각이 지나지 않았다. 집 앞 계단 커다란 통 속엔 직접 담근 진액들이 한가득이었는데 갈아서 한 잔, 물에 희석해서 한 잔, 심지어는 양갱과 함께 한 잔. 각종 진액들을 수시로 섭취하고 있던 엄무희 씨. 어머님, 제가 찾았어요. 우리 어머님의 혈관 건강을 망친 주범. 바로 이 검은색 진액들과 양갱, 핫 양갱이 우리 어머님의 혈관 건강을 망친 주범입니다. 아, 그래요? 왜인지 아세요? 이 진액들은 다 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양갱도 굉장히 당도가 높은 음식에 속해요. 그런데 우리 몸에 이렇게 단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필요하지 않은 당분을 어떻게 저장하냐면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양갱이나 이런 당도가 높은 음식들을 자주 드시게 되면 사실은 혈관에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기름을 흐르게 만드는 방법이 되는 거죠. 맞아요. 실제 양갱 하나 속 당분은 무려 28g. 양갱 하나만 먹어도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하루 당 섭취 권장량을 훌쩍 넘긴다는 것. 어머님, 고지혈증을 고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양갱은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고요. 이렇게 담아놓으신 소중한 이 진액들은 되도록이면 하루에 소주잔 1잔 이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지혈증을 악화시킨 냉장고 속 문제점. 당분 함량이 많은 양갱과 진액 섭취. 계속해서 냉동실 점검에 돌입한 한명화 한의사. 요게 생선. 그죠, 요 갈치. 또 있네요. 뭔가 이게 고등. 심상치 않은 느낌이 있어요, 어머니. 그렇죠. 요건 뭐예요? 이거는 메기. 메기. 냉장고 한 칸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것은 각종 생선.
국민 생선, 고등어, 갈치부터 가정집에선 보기 힘든 메기까지 다양한 생선이 눈에 띄었는데 어머니 그럼 이 생선을 얼마나 자주 드세요? 날마다 먹죠. 하루에 한 마리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칼치 한 마리라든 고등어 한 마리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생선 정말 좋아하신다, 그렇죠? 네. 생선은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어머님, 이 생선은 네. 죄가 없어요. 문제는 많이 먹는다는 거.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생선.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 생선은 사실은 산성식품에 해당해요. 그래서 많이 먹게 되면 몸이 산성화되면서 혈액의 흐름이 방해를 받게 되고 그러면 우리 어머님 아까 몸 저리다고 했는데 그런 증상이 더 악화돼요. 때문에 생선은 한 토막씩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먹는 것이 적당하다. 고지혈증을 악화시킨 냉장고 속 문제점. 산성식품인 생선의 과다 섭취. 엄무희 씨의 건강을 망친 주범들을 빼고 나니 텅텅 비어버린 냉장고. 제가 어머님하고 이렇게 이제 냉장고를 같이 봤는데요. 우리 어머님의 냉장고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10,000원 버스예요. 너무 많은 음식들이 정말 빼곡히 들어가 있는 냉장고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좋은 음식이 많기는 한데 우리 어머님하고는 잘못된 만남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먹으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가 뭘 먹으면 좋을지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어머님 몸에 딱 맞는 식재료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요? 네, 주세요. 한명화 한의사가 준비한 고지혈증 완화를 위한 맞춤 식재료. 이게 뭐가 들어있을까요? 한번 열어보실까요? 황금 뚜껑 속에 숨겨진 특별한 식재료의 정체는? 와, 단호박이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쌀쌀한 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단호박.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단호박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영양 만점 식재료인데 고지혈증 완화엔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 호박은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을 하는데 특히나 월등한 효과가 있는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있는 어떤 불필요한 노폐물들 그리고 뭐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좋고요. 또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박 중에서도 특히 단호박은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월등히 높거든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처럼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실제 단호박에는 애호박의 약 26배, 늙은 호박의 약 6배에 달하는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었는데 한 연구 결과를 통해 베타카로틴 섭취가 나쁜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소에 단호박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맛있잖아요, 달콤하고. 맞아요. 이 단호박이 단맛이 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공식품의 단맛은 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이 혈중 지질도 같이 높일 수 있는 반면에 이 단호박에 있는 자연당은 천천히 혈당을 올려주고 또 이 먹은 양에 비해서 열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단호박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요리법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활용법, 단호박 영양밥입니다. 먼저 단호박 속에 들어갈 밥을 해주는데 단호박의 노폐물 배출 효과를 상승시켜주는 현미와 밤, 대추를 넣고 밥을 지어준다. 자,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함께 넣으면 좋을 비법 식재료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어머님 냉장고에서 봤어요. 냉장고에 그런 게 있어요? 네, 한번 찾아볼까요? 네. 과연 냉장고 속에 숨어있던 비법 식재료는? 바로 네, 잣입니다. 그 정체는 다름 아닌 잣.
이 자세는요, 오메가3가 풍부한데요. 이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좋다라고 이제 유명한 성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오메가3가 이 단호박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확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드시면 이 고지혈증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잣을 한 반줌 정도를요, 여기다 이렇게 같이 넣어서 밥을 지어 볼게요.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돕는 잣 반줌을 넣고 평소보다 물을 적게 잡아 고슬고슬하게 밥을 지어준다. 단호박은 깨끗이 씻어 윗부분을 자른 다음 속을 파주고 완성된 영양밥을 단호박 속에 넣어 약 20분간 쪄주면 고지혈증으로 끈적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만들어줄 단호박 영양밥이 완성된다. 와, 너무 멋있어요.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제가 좋은데 한번 맛을 볼까요? 맛있어. 단호박이 그냥 너무 달콤하고 또 밤도 들어가고 잣도 들어가서 너무너무 맛있네요. 단호박 영양밥에 이어 또 다른 단호박 활용법을 선보이는 한명화 한의사. 오늘 이제 제가 두 번째 이 단호박 활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 어머니 양갱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 양갱 대신에 먹을 수 있는 약간 든든한 요리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이 단호박 샐러드를 할 거거든요. 찜기에 약 20분간 찐 단호박은 속만 반에 준비한다. 이 단호박 샐러드에도 역시나 이 비법 재료가 한 가지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요? 네. 바로 공개할까요? 네. 자, 바로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보통 단호박 샐러드에는 다양한 견과류가 들어가기 마련인데 과연 한명화 한의사가 준비한 비법 재료는? 한번 열어볼게요. 오, 블로콜리네요? 네, 맞습니다. 단호박 샐러드에 브로콜리를 넣는다? 브로콜리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요. 그래서 이 단호박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과 함께 우리 혈관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또 요 브로콜리 통째로 이 식이섬유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속에 있는 노폐물, 혈중 지지를 빼주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는 채소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어머님 생채소 잘 안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생채소를 같이 넣어서 이 샐러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브로콜리와 각종 채소를 잘게 다진 다음 단호박 속에 넣고 꿀 한 숟가락을 넣어 고루 섞어주기만 하면 달콤한 간식으로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 없는 고지혈증 완화 단호박 샐러드가 완성된다. 이번에도 엄무희 씨의 입맛에 맞을까? 단호박의 달달함과 또 이렇게 야채 아삭아삭 시키는 식감이 너무 좋고요. 너무 맛있어요. 고지혈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황금 덩어리 단호박. 하지만 칼륨이 많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하루 4분의 1개, 일반인은 하루 반 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집의 햇뜰 날 만나볼 텐데요. 오늘 민혜연 선생님께서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고요. 네, 사실 요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마음 편히 운동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중이 증가됐다라고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특히나 요즘 같을 때는 신체 활동이 부족해서 살이 찌는 거다 보니까 내장 지방 관리가 좀 힘들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살이 찌는 것도 걱정이지만 내장 지방 이거 위험하죠. 그렇죠. 내장 지방은요, 피하 지방과는 반대로 말 그대로 내장에 이런 살이 찐다라고 보시면 돼요. 복강 속에 있는 장기 이 자체나 장기 사이사이에 지방이 축적이 되는 건데요. 이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면요, 피하 지방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각종 대사증후군을 거의 직접적으로 유발시키는 원인이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당뇨병이죠.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저항성을 만들기 때문에 당뇨의 발병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내장 지방이 단 1kg 늘어날수록 남성의 경우는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2배 늘어났고요. 여성분들은 무려 7배나 늘어났습니다. 네, 내장 지방이 당뇨병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당뇨병 말고 또 어떤 질환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일단 내장 지방은 혈관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들의 콜레스테롤이나 염증 같은 것들이 혈관 속에 바로바로 침투를 시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증가하죠. 이게 장기화되면 심혈관 질환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내장 지방은 염증도 많이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이 분비한 염증은 혈관을 타고 곳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 전체에 있는 혈관이 다 위험해질 수 있어요. 게다가 이 내장 지방이 많이 쌓였을 때는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이게 장기화됐을 때는 암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위암이나 유방암 등 총 13가지의 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이야, 이거 뭐 암까지 걸린다고 하니까 무서운 질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장 지방, 특히 조심해야 하는 연령대나 성별 있습니까? 있죠.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분들이요. 중년 여성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완경 후에 에스트로겐이 확 감소를 하게 되잖아요. 이때는 몸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복부 비만이 생기기가 쉽거든요. 그로 인해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내장 지방을 CT로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 체크했던 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이 4.5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160 이상일 경우에는 무려 33배 이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라도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없애고 싶다. 네, 맞아요. 근데 그거 없애는 게 진짜 어려운 게 내장 지방인 거잖아요. 그런데요, 자신만의 식단과 운동으로 말끔하게 내장 지방을 뺀 주부가 있다고 해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주인공을 찾아간 곳 다름 아닌 식당입니다. 다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요. 여기에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한 분이 계신다는데 이 모든 음식 사실 다이어트 할 때는 좀 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먹어도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다이어트 중이신 거예요? 아, 전 아닙니다. 그럼 혹시 저희가 오늘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을 찾으러 왔는데 주인공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저희 계십니다. 다 알고 있는 거야? 올 때마다 뭘 밟고 계셔가지고 항상 놀라고 있어요. 끊임없이 뭔가를 밟고 있는 주인공. 자세히 보니까 운동기구 같죠? 20kg 감량한 지순영이라고 합니다. 20kg 이상을 감량한 지순영 씨입니다. 굉장히 어려 보이시네요. 안주 나왔습니다. 냄비를 내려주세요. 곱창 볶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보면 식욕이 돋지 않을까요? 그런데 손님들한테 음식 갖다 주시고 네. 손님들이 맛있게 음식 먹는 걸 보면서 어떻게 참으세요? 네. 처음부터 참지는 못했고요. 저도 먹고 싶었었고 또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정 참기 힘들 때 진짜 하는 저만의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식욕을 참는 비법이 뭘까요? 맛있게 음식을 먹는 사람들 사이에서 건강미를 뽐내면서 운동을 하고 있네요. 저기서 먹어도 건강해질 것 같아요. 운동하시는 거 보면서 먹으면. 자, 극과 극의 분위기죠. 식욕을 참는데 정말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야, 저거 되나? 냄새가 되도 안 될 것 같은데. 손님들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먹고 싶을 때마다 사실은 저도 사람인지라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운동으로 하면 네 옛날에 진짜 그런 모습으로 살쪘을 때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딱 봐도 탄력이 있고요. 뱃살은 쏙 들어가고 근육도 빵빵하고요. 지금의 주인공은 건강미를 자랑하는데요. 다이어트 얼마나 한 걸까요? 날짜도 기억해요. 2016년 6월 30일. 예. 그때 몸무게가 74kg부터 시작했어요.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요. 74kg까지 살이 쪘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복부 비만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하네요. 그때는 왜 이렇게 살이 찌셨어요? 그때는 술을 좋아했어요. 술도 좋아하고 밤에 야식도 좋아하고. 식당 일을 하면서 몸도 힘들었지만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인공.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매일 밤 야식과 음주를 즐겼습니다. 저거 맛있는 궁합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살이 점점 쪘다고 하는데요. 저 유혹이 참기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아, 그때는 뚱뚱했을 때는 난 내가 뚱뚱하다는 걸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까 아, 이거는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먹는 즐거움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요. 74kg에서 46kg까지 총 28kg을 감량하면서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회까지 욕심내셔서 나가셨거든요. 74kg까지 나가다 보니까 배가 엄청 많이 풍선처럼 풍만해 있다가 살을 빼다 보니까 그쪽이 내장 지방이든 뭐 하여튼 복부 쪽 빼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때 정말 어떻게 뭐 수술까지 해볼까라는 생각도 정말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특히 뱃살을 빼는 게 힘들었다는 주인공. 그건 누구한테나. 그렇죠. 하지만 자신만의 비법으로 뱃살까지 완벽히 빼고 건강한 몸으로 거듭났는데요. 그 비법이 뭔지 궁금해지네요. 배만 안 빠져. 맞아요. 와, 건강하시네. 뭔가를 마시는데요.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중간중간 뭔가를 마시는 주인공의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색깔부터 심상치가 않죠? 이게 비법일까요? 이거는 음료수는 아니고 제가 다이어트 할 적에 하나의 그거 방법인데요. 궁금하세요? 네. 아, 그러시면 아침에 내일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 그럼 가르쳐 드릴게요. 아, 여기서는 안 되는 거구나. 아, 여기서는 재료도 없고 조금 곤란하네요. 집으로 오세요. 재료가 있군요. 아침마다 만드시나 봐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집이에요. 어제 라면 안 드셨네요. 저희 어머니 지금 식사하시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를 어머님 혼자 하세요? 아, 저는 아침 따로 먹는 게 있어요. 어머니가 드시는 걸 또 자세히 보면요. 네. 채소 위주의 반찬이죠. 이 또한 다이어트 식단 같은데요. 보여드릴게요. 자, 냉장고에서 꺼내는 건 다름 아닌 채소네요. 일단 당근. 아, 아니요. 저는 이거 갈아서 ABC 주스라고 갈아서 먹는 거예요. 공복에. ABC 주스요? 네네. ABC 주스라고 모르세요? A는 애플, B는 비트, 당근은 캐럿. 이게 제 다이어트 비법 중에 하나고요. 예, 이게 내장 지방을 없애주는데 정말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아침마다 공복에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사과의 퀘르세틴, 또 비트의 베타인,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들이 있어서 네. 함께 먹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ABC 주스를 공복에 드시게 되면 장 운동도 활발해지고요.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고혈압과 고지혈증 같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공복도 중요한 거죠. 공복에 드시는 게 흡수력이 높죠. 당근이랑 1대1이고요. 비트가 3분의 1. 그다음에 물은 200g만 넣고 갈아주시면 돼요. 사과와 당근, 그리고 비트, 거기에 물을 황금 비율에 맞춰서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기만 해도 네. 붉은 빛깔의 ABC 주스가 완성이 됩니다. 색깔도 너무 색깔도 예뻐요. 정말 맛있어 보이죠. 맛있겠다. 가게에서 일하시는 중간에 틈틈이 드시던 그 주스가 네, 바로 이 주스예요. ABC 주스. 아침에 못 먹고 급하게 나올 적에는 틈틈이 그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ABC 주스 마시고 있어요. 아, 저거는 휴대용도 있고 이걸 집에서 자연으로 만들어서 먹는 거고요. 이게 당근이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올리브오일 한 방울 넣고 먹으면 흡수력도 빠르고 더 좋아요, 몸에. 거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네, 매일 아침 이렇게 공복 상태로 ABC 주스를 챙겨 먹는 게 주인공의 다이어트 비결 중 하나라고 합니다. 진짜 맛있다. 나도 맛있을 것 같은데. 운동하고 들어온 거라서 살이 빠지고 날씬했어요. 그런 게 보기 좋다니까 그렇게 뭐라 소리 안 합니다. 언니한테 먹지. 다이어트하면 또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주인공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정해진 운동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한 시간이 안 될 적에는 한 40분 정도 타고요. 그 웬만하면 한 1시간 60분 타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 집에서 저렇게 홈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많아지셨죠.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40분 이상은 해야 한다는 주인공. 어머님은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뒤에 지금의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딸의 모습이 기특하고 또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건강해지면 좋죠. 아이고 사실 때는 좀 눈보도 창피하고 창피하고 너무 뚱뚱하고 아게 돼갖고 키도 그때는 작아 보이더만 지금 키도 많이 커졌어요. 옛날에 전에 사이즈 빠지는 게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렇게 앞으로 열심히 운동해라 가면 내가 또 아빠도 운동하네요. 우리 아빠는 영감도 딸 따랐어요. 지금 운동합니다. 주인공의 변화는요, 아버지까지 운동을 시작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 있는 근력 운동, 요일별로 정해놓은 이 부위별 근력 운동을 해주고요. 복근 운동은 하루도 빠짐없이 해주는 게 주인공의 또 다른 다이어트 비법이라고 하네요. 저게 암 예방 보험이네요. 그러네요. 네. 저희 또 다른 다이어트 비법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다이어트 비법이에요? 네네네. 책인데요. 이게 뭔데요? 이게 저희 운동하면서 식단 기록이랑 감정 일기랑 그때그때 한 운동 웨이트 운동 종류 네, 매일매일 쓰고 있어요. 아, 진짜 감회가 새롭다. 까먹으면 안 되니까 이제 다 이제 기록해 놓는 거죠. 다 쓰셨네요. 아침 기상부터 해서 이제 밥 먹고 각오가 대단하신데, 자신까지 각오가. 먹은 기록대, 그다음에 이제 운동하는 기록대. 이렇게 먹고 버티는 거 보면 나단신적으로 정말 진짜 대단한 것 같다. 미쳐보자. 누가 이기는지. 이때는 너무 힘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 정신이 아님 완전 미치는 줄 이런 기분 다이어트 중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간 줄 알았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아, 난 내. 지금 또 보시는 거는 일기장이 아닌데? 네, 지금은 이제 옛날 사진들이에요. 아, 대단했구나.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이것도 보세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조금 내 자신적으로 조금 뭐 나약해졌다고 싶을 때 옛날에 이제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두 분 다시는 이제 이렇게 돌아가지 말자고 한번 되새김질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 번씩 잘 보고 있어요. 다이어트 후에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주인공은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다리 입고 다녀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좀 자신감 있게끔 사실 옷을 조금 많이 조금 그렇게 표현하면서 입고 다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여름이 좋아요. 다이어트 후에 자신감을 얻은 주인공. 그 자신감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멋지시고 건강하시네요. 이제 네. 시작을 해야 되니까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지하겠습니다. 너무 뭐 날씬해지셔서 아름다워지시기도 했지만 건강해지신 게 맞아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야, 아까 저는 이렇게 드시고 싶다고 운동하시고 있는 모습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잘하고 계시는 거 맞죠? 그렇죠. 지금 사실 나이가 40대 후반이시잖아요. 네. 이 나이에는 체중을 감량하는 게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 때는 안 빠지죠. 네, 근데 20kg이나 그것도 건강한 방법으로 감량을 하신 걸 보니까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특히 꾸준한 운동도 너무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ABC 주스를 제때 잘 챙겨 드시는 것도 굉장히 철저한 관리법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ABC 주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자, A는요, 사과, F를 얘기하고요. 네. B는 비트의 B, 마지막으로는 당근의 C, 캐롯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A, B, C 주스라고 재료를 붙여서 말하는 건데요. 이 각각의 재료들이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을 풍부하게 갖고 있습니다. 일단 사과에는 우르솔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연소시켜주는 갈색 지방의 양을 증가시켜서 몸에 쌓여있는 지방을 효과적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또 이렇게 근육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 감소도 방지를 해줄 수가 있고요. 또 근육의 생성도 촉진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있는 이 우르솔산을 투여한 실험쥐가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있는 뭐 체지방, 중성지방, 혈당 이런 여러 가지 수치가 감소했을 뿐 아니라 근육이 늘어났다는 결과도 보인 적이 있죠.
네, 그러면 비트는 내장 지방 감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비트의 그 보라 색깔이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보라색 색소 성분 때문이에요. 이 안토시아닌은 또 지방을 분해를 하고 비만을 억제시켜주는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을 향상시키거든요. 그래서 체내 지방을 더 잘 태워내는 데 도움을 주죠. 또 베타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호모시스테인이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들을 낮춰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죠.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일부러 쥐에게 고콜레스테롤증을 유발을 시킨 후에 이 비트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실험쥐의 콜레스테롤이 15%나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C 담당하는 그 당근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당근 같은 경우도요. 폴리페놀이나 비타민 A,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등 아주 다양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데 특히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당근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는 내장 지방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춰줌으로써 내장 지방을 예방하고 또 평소에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요. 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채소의 여러 가지 과일들, 채소나 과일들을 우리 컬러푸드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짙은 주황색 채소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나타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당근은 초기 동맥경화증을 예방을 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32%나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컬러푸드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과, 비트, 당근 각각 다 좋은 거는 알겠는데요. 이 세 가지를 지금 함께 먹어서 ABC 주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영양 성분들 자체도 시너지가 있고요. 일단 사과, 비트, 당근에는 공통적으로 식이섬유와 식물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네. 이 섬유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체내에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주고요. 또 지방질을 에너지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장 지방의 형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사실 몸속에 있는 지방세포는요. 내가 살이 빠진다고 몸에서 빠져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있지만 부피를 줄일 수가 있는 건데 이 부피를 줄여주는 역할을 식이섬유와 식물 영양소들이 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방이 쌓이는 걸 방지해서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ABC 주스가 내장 지방 말고 또 다른 건강에는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설사가 있으신 분들, 변비가 있으신 분들 모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또 ABC 주스 속에는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K도 풍부하고요. 각종 미네랄 성분들이 체내의 염증을 막아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베타카로틴은 뛰어난 항산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의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가 좋죠. 네, 특히 공복에 마시면 좋다는 ABC 주스요. 마실 때 주의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만들 때 그 양을 지키시는 게 좋아요. 사과 하나, 당근 하나, 비트는 3분의 1 정도만 소량 넣으시고요. 물을 200ml 정도 추가해서 갈아주시면 됩니다. 네. 또 이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불용성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을 함께 많이 드시지 않으면 속이 좀 더부룩하거나 변비가 생기실 수도 있으니까요. ABC 주스 드시면서 물도 충분히 드시고요. 또 이 주스를 드시다가 혹시라도 설사나 복통, 속쓰림,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를 중단하시거나 섭취량을 조금 줄이시거나 야채를 약간 삶아서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아까 올리브오일 살짝 넣어서 드시는 것도 그것도 팁이죠. 좋더라고요. 네.